막 계륵 상태가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고쳐 써야 되느냐, 안 그러면 따로 이거 버리고 새로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뭐 논란 옛날부터도 많이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한 조직을 혁신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새로 고쳐 쓰는 방식, 이게 뭐 대부분 그 내부에서 혁신을 하면서 이제 고쳐 쓰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아예 일본식으로 아예 따로 만드는 방식이 있을 테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부에서 어느 정도 그 뭐 같이 있다 같이 동거하면서 힘을 키워가지고 또 분리해 나오는 방식이 있을 테고, 그런데 세 번째 같은 방식은 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AFL-CIO에서 지금 뭐 Change to Win 이런 식으로 몇 년 전에 뭐 갈려져 나왔었고, 1930년대에도 AFL에서 그 존 루이스를 중심으로 광산노조가 중심이 되면서 CIO를 만들 때 실제로 이제 AFL 자체 내에 있으면서 실력을 키워가지고 실제로 이제 결별 선언을 하면서 사실은 CIO를 따로 별도로 만들어서 떨어져 나오는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민주노총은 어쨌든 역사적 조직 형태인 것이고, 그리고 그 민주노총이라는 것이 한국노총을 부정하면서 전노협에서 그 다음에 민주노총으로 넘어왔는데, 그런 면에서도 역시 민주노총도 하나의 역사적 형태로서 그것이 계속 갈 수도 있고 또 그 이후의 세대에 의해서 부정될 수도 있고, 그건 항상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변적인 조직 형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발표하려고 하는 내용은 제가 이번에 그 책을 내면 박사 공부하면서 했던 민주노총 초창기에 민주노총의 운동 노선과 그 이후의 투쟁과 활동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분석하고 역사적에서 바라보았을 때 어떤 교훈을 얻고 실천적으로 어떤 방향성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 전제는 민주노총 역사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과 실천적 함의를 일단 그거를 먼저 수술하고요.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토대 위에서 그러면 이와 같은 교훈을 지금 현재 노동운동에 적용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지금 어떻게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니 예. 실천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지금 현 시대에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이제 실천적 관점에서 일단 한번 거칠게나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이 그런 관점에서 발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그래 학문적으로 그렇게 뭐 정치하게 이야기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실천적으로 이게 당장 적용할 수 있다거나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삼별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지금 상황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원칙적인, 역사 속에서 이런 원칙적인 이야기들을 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한다라고 보시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그런 원칙 속에서 뭐 지역마다 다 차이가 있을 것이고 또 산업업종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구체적인 토론이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점은 민주노총 역사를 유발하기 전에 한국 노동운동을 어떤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것이 지금 주류적 관점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한국 노동을 보는 관점에서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국 노동운동의 현재 주류적 관점은 사실 계급타일 목표랑 코퍼라티즘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투쟁이나 조직보다는 노사정위원회를 둘러싼 민주노총의 대응, 사회적 타협, 이런 부분들의 거의 모든 내용들이 이제 집중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그거는 이제 노동운동이 사회변혁 운동의 중심에서 사실은 제도권의 부문운동의 한 부분으로 사실은 이제 기능적으로 변화한 그런 부분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 속에서 실제로 보면 87년 노동체제론 내지는 87년 체제론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좀 웃기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실천적으로 보면은 노동체제, 만약 87년 노동체제론을 이야기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투쟁과 조직을 해서 미완의 혁명인 87년 투쟁의 한계를 넘어설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이제 접근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노동운동을 자유와 민주화 공고화 단계를 거쳐서 제도적으로 안정화시킬 것인가 라는 그런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모든 지금 그 운동권에서도 그렇고 뭐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접근이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 자기가 의도적으로 거기서 부정하든 긍정하든 간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80년 노동체제라는 것은 87년 노동체제라는 건 한 가지 전체적인 어떤 그 국가와 자본 간의 그 87년 이후 노동대 대표인 이후 전체적인 노동운동과 노동비례 전략을 추진해온 국가 자본 간의 격렬한 대립과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체제로 사실은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근거로 삼는 연구들은 이제 1997년도의 노동법 개정 내지는 뭐 1997년도의 아이곡 체제 이후 신자유주의를 오면서 민주노총이 제도화됐기 때문에 비로소 이 체제가 해체되었다고 보고, 따라서 이제 87년 노동체제는 97년도 이후의 새로운 노동체제에서는 과거의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제도화된 노동운동, 국가자본 등 새 노동정치 주체 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노사관계 체제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사실은 코퍼레이티브적 관점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1997년도 이후에 한국 노동운동이 이와 같은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서 오는 그런 폐해들이 뭐 운동적으로든 뭐 이론적으로든 그 부분이 축적돼서 이런 것 같은 결과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노동운동을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 하는 부분에서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좀 명확한 방향을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번째 한국 노동 보는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한국 노사관계에서 국가자본은 노동계급과 타협을 추구한 적이 전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저 책에서도 분석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얘들이 노자간의 계급관계, 세력관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기업별 노조 체제인데, 뭐 이 체제를 포기하고 뭐 노동을 정치적 계급적 파트너로 해가지고 성별 조절을 한다든지 뭐 정치적 조절을 한다든지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는 압도적으로 자기에 유리한 이런 기업적 체제를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 이 부분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몇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거고, 그런 면에서 사실은 노동 세력이 오히려 폭풍을 끄고 있었다. 뭐 저쪽에서 뭐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교섭 잘 해가지고 뭐 성별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 세력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고 이들은 이번에 법 개정한 데서 보면 알듯이 비종사자 조합원 이런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끊임없이 기업별 노조에는 개입을 하지 못하게, 기업 사업장 내에는 개입을 하지 못하게 기업별 노조 개념 계속 유지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하는 방식은 계급 타협이 아니라 철저 계급 투쟁 관점에서 노동계급의 힘을 노동계급을 유리하게 변화시켜서 저쪽을 굴복하는 형태로 나아가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뭐 힘없는 이 세력에 대해서 그렇게 뭐 양보하거나 뭐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이 시대에 맞게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한국 노동운동을 좀 봐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사실은 이제 민주노총의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에 제가 또 분석하려고 하는 현재 어떤 그런 실천적인 문제와 바로 연결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읽어가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사실 노동동이 아무런 위협적 무기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요구를 들어주기는커녕 조롱하거나 무시하면 사실은 짓밟아 버리죠. 그래서 민주노총이 아무리 투쟁을 뭐 제대로 투쟁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투쟁을 하든 뭐 요구를 하든 송파하고 뭐 한다고 공갈을 치우자든 간에 전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빨이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는데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앞부분에 제가 적어놨듯이 사실은 우리가 맹수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날카로운 이빨하고 발톱이 있기 때문에 맹수하고 붙었다가는 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두려워하는 건데 지금 한국 노동운동에서 역시 이와 같은 위협적인 무기가 과연 있느냐 그런 면에서 저는 맹수의 날카로운 이빨에 해당되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전투성 투쟁성이고 발톱에 해당되는 부분이 투쟁성이고 날카로운 이빨에 해당되는 부분이 사실은 변혁성이다. 그래서 날카로운 발톱과 같이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투쟁성이 있어야 저들이 어떤 식으로든 뭐 타협을 하든지 뭐 양보를 하든지 하는 게 나온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언제든지 자본주의를 엎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배역적 관점, 편성을 끊임없이 드러내야 지금 자본주의가 물어 죽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어떤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어야 실제로 이제 저들도 무시하지 못한다. 그런 관점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이런 그 기본적인 어떤 지향에 대한 어떤 노선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민주노총 역사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점검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손자병법에서 사실은 싸움을 하려면 모르지만 싸움 안 하려면 모르지만 싸움을 한다면 할 생각을 갖고 있다면 사실은 손자병법에서 이야기하는 이겨놓고 싸운다. 라는 관점에서 사실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싸우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충분한 준비를 통한 투쟁력과 조직력 이런 부분들을 갖추어 놓은 상태에서 뭐 유연하게 협상을 하든지 뭐 투쟁을 치고 빠지는 투쟁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붙여놓고 준비해가지고 뭐 백전백패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역사에서 사실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요. 1987년 이래로 민주노총운동이 지역적이든 산업적이든 전국적 차원의 공동투쟁 중생에서 인단여부에 사실은 대응해 온 것이 사실은 민주노총 이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왔었습니다. 1987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사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 같은 전체적인 계급 투쟁에서 유리한 지형을 형성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지역적, 전국적으로 그렇게 이제 투쟁 공보를 구성해서 그렇게 왔었는데 민주노총 이후에는 주로 선별연맹이 중심이 되면서 사실은 이와 같은 전국적인 계급투쟁 전서, 전국적 공동투쟁 전서는 사실은 이후에 진행되지 않았고 선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로 저쪽에 계급투쟁으로서의 노동자의 위력을 보여줄 수 있는 한 몇 개월 정도 동안에 저 항상 긴장을 가지고 뭔가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은 어떤 저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느꼈었는데 이제는 뭐 그런 전국적인 어떤 위협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뭐 별로 긴장도 걸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인투는 인투 시기에 뭐 하고 있나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아무런 뭐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사실 산별 중심의 어떤 그런 게 되면서 민주노총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전국 투쟁도 유출되고 지역 연대 투쟁도 유출되는 이런 형태로 가버렸기 때문에 제가 민주노총 역사에서 봤을 때 먼저 민주노총이 새롭게 일어나려면 전국적인 인단협이든 하여튼 뭐 무슨 투쟁이든 간에 상시적으로 한 몇 개월 정도 전국적으로 일본의 춘투 같은 형식이 됐든 간에 그런 식으로 전국 공동투쟁 정신을 하여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복원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그 큰 어떤 그 방어막 속에서 뭐 지역 투쟁을 하든 뭐 기업 투쟁을 하든 뭐 산별 투쟁을 하든 그런 식으로 돼야 지금 시기에 조금이라도 뭔가 해볼 수 있는 그 예제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원과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지역으로 집중시키고
전국적으로 사실은 집중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려면 사실 지금 같은 산별노조 중심, 산업업종노조 중심의 가주적 지배체제를 가지고는 사실은 역량을 지역이나 전국에 집중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이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전국적 공동투쟁 전선과 지역연대 투쟁 전선을 활성화시키려면 결국 민주노총의 조직구조 그 자체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지 않으면 산별노조의 가구적 이 지배체제를 기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 부분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조합원의 노조원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해야 되는, 특히 이번에 경산노의 참여 이런 부분도 실제로 대의원 대회에서 사실 결정을 하는데 대의원대 결정해봐야 아무도 그 말발이 안 먹힙니다. 누가 거기에 대해서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하여튼 실질 좋든 50%가 됐든 51%가 됐든 기업들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불만이 있지만 어쨌든 총투표로 해서 결정이 돼버리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시비를 걸 수 있는 여지가 줄고, 그런 과정을 통해 사실은 토론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현장도 활성화시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민주노총 역사에서 아주 중요하게 제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옛날에 위원장이 직권 조연해버리면 바로 그냥 사업장에서 바로 날아가 버리고, 옛날 97년도에 마찬가지, 98년도에 마찬가지죠. 사업장 해가지고 지도부가 도장 찍으니까 거기서 바로 대의원대에서 날려버리고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조합원의 자기 결정권이 기본적으로 좀 더 강화돼야 된다. 현재 민주노총과 같은 허약한 지도력 하에서는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노선투쟁의 원칙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노선투쟁이라는 것은 내부의 주체 영향을 강화해서 계급 간의 세력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주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민주노총은 그런 대적 투쟁에서의 어떤 그런 영향을 강화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내부 권력 투쟁에 몰입하면서 사실상 제살 깎아먹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에서는 사실 공식적인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대해서 서로 책임지고 하는 이런 식의 어떤 작품이 없습니다. 그거는 민주노총 성립 이후부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번에 뻘짓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물러나서 거기서 불결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부분에서 나와가지고 임원선거에 한다, 임원선거에 다시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전혀 자기에 대한 평가도 없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 이런 자세는 1997년, 8년도에 민주노총 초창기부터 역시 똑같은 동일한 양태를 몇십 년 동안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상황에서 과연 민주노총이 발전할 수 있겠는가? 라는 건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발전 안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민주노총 역사에서 그런 교훈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노총 운동 노선인데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민주노총 운동 노선은 제가 한번 제 책을 읽어보시든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민주노총 이념, 그냥 투쟁 노선, 조직 노선, 정치 노선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조금 설명을 하고 굳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긴 같은데요. 나중에 보고 일단 뒷부분이 중요하니까 뒷부분을 먼저 설명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관련시켜서 필요하면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몇 분 정도 돼야 되죠? 10분 남았나요? 지금요? 벌써 19분인데 그래도 좋으니까 한 5분 정도 더 하서 정리해 주세요. 네, 시간은 다 됐어요. 아까 앞부분에 그 내용이 굉장히 한데, 일단 코로나 이후 노동운동 대응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부터 사실은 대응을 해야 된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디지털 경제, 디지털 자본주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산업구조 조정, 경제구조 조정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한 몇 년 동안에 아주 뭐 격렬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IMF 때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지금 뭐 각 그 자본들 전 세계의 어떤 자본들을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그냥 뭐 눈을 펴고 지금 서로 사활을 걸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와 같은 산업구조, 경제구조 조정 과정에서 과연 노동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것이 자본이 주도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노동이 주도해서 할 것인지, 라는 것을 결정하면 계급전쟁의 시대가 결국에는 앞으로 몇 년 정도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 뭐, 세부적으로 뭐, 어느 부분의 산업이 뭐, 좋다, 나쁘다, 뭐 어느 잘 될 것, 나쁘다, 뭐 이런 세부적인 걸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들여다가 가든지 간에 사실상 노동운동이 어떤 형태로 노동 중심으로 이 상황의 계급전쟁에 대처하기 위해서 노동운동의 힘을 어떤 형태로 결집시킬 것인가. 어떤 식으로 이제 계급투쟁을 해서 사전에 이기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투쟁과 조직력을 키워서 저쪽과 이제 대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를 해 놓을 것인가. 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문제를 좀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투쟁의 기본 목표는 저는 이제 총체적 계급 투쟁을 통한 계급 간 세력 관계의 변화를 관점에서 그것이 기본 목표가 되어야 되고 이런 계급 간 세력 관계가 변화되지 않으면 사실은 뭐 투쟁을 하든 협상을 하든 그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아무런 뭐 약발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총체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이제 투쟁을 할 것인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관점에 접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쟁의 기본의 방향은 사실 한국 사회에서 신자유주의적 지금 재벌 체제 주요 타격 방향은 이제 신자유주의 재벌 체제 이 기반을 파괴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좀 집중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뭐 신리주의, 한국의 노동운동이랑 지금 신리주의에 빠져 있다가 보니까 자기들 뭐 사업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자기만 안 다치면 되지 이런 관점인데 사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그 계급 전쟁의 과정에서 그 구조 조정의 과정에서 결국 재벌 체제를 재벌 체제의 집중적인 공격, 재벌 체제에 대한 공격을 통해 가지고 사활을 거는 투쟁에서 이 부분을 약화시켜서 우리 세력을 강화시키지 않는 한 사실상 뭐 대응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결국 앞으로의 그 노동운동의 어떤 그 관점이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향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시기에 따라서는 경제적인 부분이 중심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 정치적인 부분이 중심이 될 수 있는데 지금같이 양파가 더욱더 진행될 수밖에 없는 계급 전쟁, 전 세계적으로 구조적인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심각한 어떤 그런 이 적병기에는 보다 사회적, 정치적 어떤 이런 노동운동으로 실제로는 그 중심이 좀 더 강조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이제 재벌과의 어떤 그런 본격적인 투쟁을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금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좀 비정규직이든 간에 사실 원청과 교섭은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모든 부분이 사실은 원하청 관계를 통해서 사실은 모든 것들 이쪽으로 보통을 부담시키고 앉아있고, 전담시키고 앉아있고, 그런 그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하청 관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제 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 그리고 노동자들까지 수탈하고 초과 착취하고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금 본격적으로 손을 대지 않고서는 더 이상 더 나갈 수 없는 지점에 지금 한국 노동운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시기에 이 부분에 대한 투쟁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투쟁 형태, 조직 형태, 투쟁 주체와 동력 이런 부분들도 그게 결국 그 투쟁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와 같은 의지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런 절박성을 갖고 있는 이런 그 주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총체적 계급 투쟁의 어떤 그런 조직 형태를 꾸려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그 관점에서 하여튼 썼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좀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하여튼 이 발제 내용을 그 이전에도 제가 발제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